이런 증상이 있다면 당뇨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요? 예전에는 세수부터 했는데 요즘은 물부터 찾게 되지는 않으셨나요? 컵에 물을 따라 한 번에 마시고도 금세 다시 목이 마르는 느낌이 든다면 단순한 갈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밤중에 목이 말라 잠에서 깨거나 화장실을 다녀온 뒤에도 입안이 텁텁한 느낌이 계속된다면 몸이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낮 동안의 변화도 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유난히 졸음이 몰려오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도 눈이 스르르 감기는 날이 잦아지지는 않았나요? 평소와 같은 양을 먹었는데도 금세 배가 고프고 괜히 간식이 당기는 순간이 반복된다면 그냥 입맛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단 음식이나 빵, 과일 같은 음식이 유독 끌린다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단 걸 좋아하지 않아서 괜찮아. 하지만 당뇨는 단맛을 좋아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혈액 속 당을 처리하는 힘이 떨어지면서 몸 전체의 균형이 서서히 무너지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 조용하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아프지도 않고 당장 큰 불편도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이상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손발에서 먼저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발바닥이 화끈거리거나 양말을 신은 것처럼 감각이 둔해진 느낌을 받은 적은 없으신가요? 밤에 누우면 다리가 불편해 이리저리 뒤척이게 되고 잠이 깊게 들지 않는 날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작은 상처가 생겼을 때 예전보다 회복이 느리다고 느낀다면 그 역시 그냥 넘길 신호는 아닙니다. 시야가 순간적으로 흐려졌다가 다시 괜찮아지는 경험을 한 분들도 있습니다. 안경이 더 필요해진 건가 싶어 눈을 비벼보지만 잠시 후 다시 또렷해집니다. 이런 변화가 반복된다면 몸 안에서 이미 혈당의 변동이 커지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몇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면서 그 사이 몸은 계속해서 작은 경고를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 신호를 피로, 나이, 컨디션 탓으로 넘겨버립니다.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문제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활동량이 줄고 근육이 감소하면서 혈당을 처리하는 능력도 함께 떨어지기 쉽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몸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체중이 크게 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지금 느끼는 이 작은 변화들을 그냥 넘길지 아니면 한 번쯤 멈춰서 점검해 볼지에 따라 이후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당뇨가 몸속에서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왜 방치하면 위험해지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당뇨가 시작되면 몸속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먼저 일어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혈액 속 단기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고 매일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몸은 쉬지 않고 당을 처리하려고 애쓰지만 점점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혈액 속에 단기 많아지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은 혈관입니다. 혈관은 원래 매끈한 통로처럼 혈액이 부드럽게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 수치가 높은 상태가 계속되면 이 통로의 안쪽이 서서히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혈액이 흐를 때마다 부담이 쌓이게 됩니다. 이 변화는 특히 아주 가느다란 혈관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발끝, 손끝, 눈, 그리고 신경처럼 섬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 중에는 발이 먼저 불편해지거나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걷는데 큰 문제가 없어 보여도
발바닥 감각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경도 영향을 받습니다. 신경은 전기선처럼 온몸의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혈당이 높은 상태가 이어지면 이 전달 과정이 매끄럽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찌릿하거나 이유 없이 화끈거리는 느낌이 생기기도 합니다. 밤이 되면 이런 불편함이 더 또렷해져 잠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몸은 이런 상황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당을 희석시키기 위해 물을 더 필요로 하게 되고 그 결과 소변 횟수가 늘어납니다.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다시 화장실을 가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 과정에서 몸속 수분 균형도 흔들리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이 가시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과정이 통증 없이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 안에서는 이미 여러 부위가 동시에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증상보다 보이지 않는 변화가 훨씬 먼저 쌓이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식사 후에 졸음이 심해지는 분들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음식을 먹고 난 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 몸은 그 변화를 감당하느라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그 결과 머리가 멍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단순히 나른한 느낌으로 넘기기 쉬운 이 순간이 사실은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흔한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일상생활은 되니까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당뇨는 일상생활이 가능할 때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생활 속에서 바로 점검하고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복잡한 이야기 대신 지금 당장 집에서 해볼 수 있는 확인 방법과 움직임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한 도구 없이도 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병원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혹은 이 영상을 보는 지금 바로 해볼 수 있는 확인 방법들입니다. 특별한 기계도 복잡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몸이 이미 보내고 있는 신호를 스스로 점검해보는 과정입니다. 먼저 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양손을 앞으로 뻗고 손가락을 천천히 오므렸다가 완전히 펴보세요. 이 동작을 10번 반복합니다. 평소보다 손끝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거나 움직임이 둔하게 느껴진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특히 한쪽 손이 더 어색하게 느껴진다면 몸의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발입니다. 맨발로 바닥에 서서 발가락을 하나씩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해보세요. 오른발, 왼발 각각 10번씩입니다. 이때 바닥 감각이 선명하게 느껴지는지 아니면 쉬는 것처럼 둔하게 느껴지는지에 집중해 보세요. 발바닥 감각은 당뇨 변화가 비교적 빨리 나타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제 의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는 동작을 10회 해보세요. 속도는 빠를 필요 없습니다. 일어날 때 3초, 다시 앉을 때 3초 정도로 움직입니다. 중간에 다리가 쉽게 피로해지거나 숨이 평소보다 빨리 찬다면 몸이 에너지를 처리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0회를 마쳤다면 5분 정도 쉬고 다시 10회를 반복해 보세요. 식사 후의 느낌도 중요한 확인 지점입니다. 다음 식사 때 양을 늘리지 말고 평소와 똑같이 드신 뒤 몸 상태를 살펴보세요. 먹고 난 뒤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눈이 무겁게 감기거나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이 들지는 않는지 확인합니다. 단순한 졸음이 아니라 집중이 어려워지는 느낌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을 마시는 습관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증이 심해 한 번에 많은 물을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목이 마르지는 않는지 살펴보세요. 이와 함께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늘어났다면
몸이 수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확인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한 번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늘, 내일, 그리고 며칠에 걸쳐 비슷한 느낌이 반복되는지가 핵심입니다. 하루는 괜찮았다가 다음 날 또 같은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견딜만 한데. 하지만 당뇨는 견딜 수 있을 때 조절해야 효과가 큽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이렇게 확인한 신호를 바탕으로 지금부터 실천하면 도움이 되는 생활 속 움직임과 습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당뇨 관리에서 가장 흔한 착각은 식단부터 완벽하게 바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매일 반복할 수 있는 단순한 움직임입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동작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는 동작을 10회 합니다. 손으로 의자를 짚지 말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리 힘으로만 일어납니다. 일어날 때 3초, 다시 앉을 때 3초 정도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10회를 마친 뒤에는 10분 정도 앉아서 쉬었다가 다시 10회를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혈당을 처리하는데 중요한 하체 근육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걷기입니다. 빠르게 걸 필요 없습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의 속도로 10분 걷고 5분 쉬는 것을 한 번 더 반복해 총 20분을 목표로 합니다. 걷는 동안에는 고개를 숙이지 말고 시선을 정면에 두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듭니다. 발은 뒤꿈치부터 바닥에 닿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가 오거나 외출이 어려운 날에는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5분씩 4번 나누어 해도 충분합니다. 식사 후 움직임도 중요합니다. 밥을 먹고 바로 눕는 습관이 있다면 그 시간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식사 후 10분 정도 집 안을 천천히 걷거나 서서 가벼운 정리를 하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가만히 있지 않는 것만입니다. 손과 발을 함께 사용하는 동작도 추천합니다. 하루 한 번, 양손을 쥐었다 폈다 하는 동작을 각각 20회씩 합니다. 그 다음 발끝으로 서 있다가 천천히 내려오는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균형이 불안하다면 벽이나 의자를 가볍게 잡아도 괜찮습니다. 이런 동작들은 말초 부위의 혈액순환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활 리듬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식사는 가능한 한 매일 비슷한 시간에 하고 밤늦은 간식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도 일정하게 유지해 보세요. 수면이 불규칙하면 혈당 변동도 커지기 쉽습니다. 낮잠은 20분 이내로 짧게 하고 오후 늦은 시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닙니다. 하루를 빼먹더라도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당뇨 관리는 며칠의 노력이 아니라 몇 달 동안 이어지는 작은 반복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관리 방법과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당뇨와 관련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약 먹고 있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이 생각이 오히려 관리를 흐트러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은 도움을 주는 수단일 뿐 모든 걸 대신해주지는 않습니다. 약에만 의존하고 생활 습관을 그대로 두면 몸의 부담은 계속 쌓이게 됩니다. 또 하나의 흔한 착각은 식단을 갑자기 극단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밥을 거의 먹지 않거나 특정 음식만 완전히 끊는 방식은 오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체력이 떨어지고 결국 원래 습관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제한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조절입니다.
운동에서도 비슷한 실수가 반복됩니다. 해야 한다고 마음먹고 하루에 한두 시간씩 무리하게 움직이다가 며칠 만에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몸은 오히려 피로만 쌓이고 다시 움직이기가 더 싫어집니다. 당뇨 관리에서 필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규칙성입니다. 짧더라도 매일 반복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민간요법을 그대로 믿는 것도 위험합니다. 특정 음식이나 차를 마시면 혈당이 확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방법에 기대어 기본적인 관리 습관을 소홀히 하면 상태를 더 늦게 알아차리게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다고 해서 방심하는 것도 흔한 문제입니다. 요즘은 괜찮은 것 같아. 라는 말은 당뇨 관리에서 가장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당은 하루에도 크게 변할 수 있고 불편함이 없다고 해서 몸 안의 부담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증상보다 보이지 않는 변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발 관리입니다. 발에 작은 상처가 생겨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불편함이 있어도 참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감각이 둔해진 상태에서는 상처를 늦게 알아차릴 수 있고 회복도 더디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발에 관심을 덜 기울이고 있다면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뇨 관리는 겁을 내서 피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 생각 없이 넘길 일도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거나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는 시도가 오히려 관리의 흐름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면서 기억해두면 좋은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당뇨와 관련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중요한 점은 당뇨가 특별한 사람에게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일상 속 작은 변화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아프지 않아서, 당장 불편하지 않아서 그냥 지나쳤던 신호들이 쌓이면서 몸 안에서는 이미 부담이 커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물 마시는 양이 늘고 식사 후 졸음이 잦아지고 손발 감각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꼈던 순간들. 각각은 사소해 보이지만 여러 가지가 함께 나타난다면 그냥 넘길 일은 아닙니다. 몸은 항상 말보다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당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빨리 알아차리고 일찍 움직이는 것입니다. 완벽한 식단이나 어려운 계획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식사 후 가만히 있지 않기, 짧게라도 매일 몸을 움직이는 습관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한두 번 잘했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뇨 관리는 며칠의 노력이 아니라 생활 방식 자체를 조금씩 바꿔가는 과정입니다. 하루를 빼먹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 다음 날부터 이어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갈증, 잦은 피로, 식사 후 졸음, 손발 감각 변화처럼 반복되는 신호가 있다면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10회, 10분 걷기처럼 숫자가 정해진 움직임을 매일 반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셋째, 약이나 특정 방법에만 기대기보다 규칙적인 움직임과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관리 방법입니다. 건강은 한번 보고 끝나는 정보가 아니라 계속해서 점검하고 챙겨야 하는 습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매번 챙겨봐야 할 건강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